77 숫자는 들어봐서 알죠? 77 인터넷 대란이라는 게 바로 DDoS 어택입니다. DDoS라는 게 특정 서버, 그때 어떤 서버였어요? 그 서버를 이렇게 지칭을 해서 다음 서버, 청와대 서버, 몇몇 서버, 조선일보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대상으로 이 공격 방법은 어떤 겁니까?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 실생활에서도 내가 특정 학생을 내가 이 DDoS 어택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제를 계속. 네? 과제를 계속.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여기 40명 중에 한 명 공격한다 그러면 39명이서 작심을 하고 이 한 사람씩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렇게 사용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사용자가 아주 많은 트래픽을 가졌고 조그마한 트래픽이라도 계속 발생시키면 서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죠. 용량이 있을 테니까 그 인계치를 넘어가면 얘가 뻗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서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웹 접속할 수 있는 HTTP 서버의 최대 커넥션 수가 일반적으로 10,000개, 동시에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계속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가지고 접속을 한다 그러면 얘가 서버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DDoS 어택이에요. 그때 통신 접속을 물어보는 건데 잠깐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DDoS 어택을 할 때 통신자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어떤 다운 서버를 열심히 공격한다. 수만 대의 PC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IP 어드레스를 자기 실명, 자기 여기 IP 어드레스 그대로 찍어서 보낼까요? 아닐까요? 자기 IP 어드레스, 실제 IP 어드레스를 보내는 사람이 찍고 다음 서버 접속해서 보낸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1번 2번 아니다. 가짜 IP다. 옛날에는 가짜 IP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IP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유가 최근에는 DDoS 어택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그 얘기가 항상 보시입니다. 보시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얘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얘가 공격을 실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프로그램을 여기 깔아가지고 리모트에서 뭔가 컨트롤해서 공격을 계속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더 공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트랜잭션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실제 패킷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짜 IP 어드레스 가지고 하면 주로 패킷 한두 개밖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패킷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실제 공격을 잘 하려면 요즘에는 그 수만 대, 수십만 대 PC를 그 보스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용을 하려면 그 실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실제 클라이언트 PC가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가짜 IP 어드레스 만들고 이렇게 몇몇 PC에서만 이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짜 IP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보스를 감염시켜서 보스를 가지고 대량적인 그 PC를 가지고 활용해서 DDoS 어택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실명 IP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공격을 실제 해요. 그러면 당연히 네트워크 충남부에서 관리를 할 때 어떤 녀석 계속 공격한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또는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따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PC는 보호세에 의해서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뜨고 차단시켜버려요. 그런 IP가 실제 사용되니까. 그래서 IPsek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 IP 어드레스가 그대로 사용됐다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 IP가 진짜 원래 내가 사용한 거다 아닌 거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가짜 IP나 진짜 IP를 일일이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authentication 헤더를 쓴다 그러면 자 IP 어드레스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authentication 데이터 여기 어떤 뭐 메시지 다이제스트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에 대한 authentication입니다. 그래서 authentication 헤더를 쓰면 여기 source authentication 보낸 사람에 대해서 인증하는 거고 인테그리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결함이 없다. 다이제스트 통해서. 근데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제공을 못해요.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confidentiality, 비밀성. 자, 이걸 왜 제공을 못할까요? 프라이버시. 여기 패킷을 이렇게 보면 헤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채팅 파일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 PCAP 라이브를 통해서 캡처해서 분석을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암호화, 인크립션을 해서 여기서 암호화를 시켜버려야 이 내용이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프라이버시는 여기서 제공을 못 해줍니다. 이게 하나의 약점이에요. AH는 그래서 보완한 게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라고 하는 IPsec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페이로드, 주된 차이점이 여기 페이로드, 그러니까 TCP 안에 뭐 HTTP, FTP, SMTP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뭔가 인크립션돼요. 암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페이로드 자체를 암호화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PCAP 라이브를 하더라도 여기 내용이 키가 없으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ESP라는 프로토콜. 프로토콜 관련된 세부적인 필드를 생각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authentication 헤더는 authentication 인증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메시지가 누가 보낸 거다. 그다음에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하면 아까 전에 MD5 같이 해서 이 메시지가 정확한 거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뭔가 남이 못 보도록 하게끔 하는 것은 AHS는 없어요. 그걸 이제 대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ESP라는 프로토콜. 그래서 두 가지 프로토콜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트랜스포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TCP, UDP, TCP 차이점, UDP와 TCP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듯이 H와 ESP의 차이점, IPsek을 이용할 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암호화를 하니까. 암호화를 해서 뭔가 페이로드가 남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uthentication 헤더라는 IPsec 프로토콜 유일하게 confidential입니다. 아까 얘기한 privacy.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걸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우리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또 얘기를 한번 또 합니다. 이거 어디서 한번 했냐면 NAT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죠. NAT 얘기를 할 때 프라이빗 네트워크, 퍼블릭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사설망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대한 IP 어드레스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자 이걸 뭘 쓸 거냐면 자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사설망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리스라인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큰 회사가 있고 삼성 이제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지점마다 있죠. 얘네들은 뭔가 네트워크를 따로 꾸며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회사 데이터가 굉장히 비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망을 사설망으로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회사에 아주 이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걸 얘기할 때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쓸 때 우리가 주소를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런 주소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 보면
삼성 같으면 본사의 라우터, 기사의 라우터, 그다음에 선을 내가 새로 깔거나 선이 이미 깔려져 있는 회사, 한국통신, 한전 이런 데부터 임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선 하나를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요금 내고 빌려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프라이빗 네트워크겠죠. 그죠? 개별 회사만 이렇게 안전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비용이 비싸겠죠. 비용이 비싸니까 인터넷 요즘은 개별적인 사설망뿐만 아니고 인터넷도 동시에 써서 뭔가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도 동시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가 하는 분 플러스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적은 하이브리드하게 다 꾸며서 이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터넷 쓸 때 얼마, 여기 또 사설망 운영할 때 또 얼마 다 중복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관련된 게 조금 더 저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 회사가 많고 여기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깔려져 있는 선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자체만 파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하지만 선을 새로 깔거나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쪽은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광 케이블 하는 회사를 한다 그러면 광 케이블 그 재료값보다 그 작업에 대한 그 레이버,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재료비가 한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줘야지 이 광 케이블을 깔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인터넷을 우리가 쓰는 거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쓰고 인터넷을 위해서 뭔가 프라이빗하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이 VPN이라고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그래서 VPN 관련된 기능들 또는 프로토콜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많이 있고 심지어는 공유기에도 VPN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그걸 외부에 나가서 집안의 네트워크랑 연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공유기가 VPN 기능이 있다 그러면 VPN 서버를 실행시키고 내가 접속을 하면 집안의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생각은 그냥 이제 시큐리티 기능보다는 외부에서 내가 오피스 또는 집에 있는 PC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느냐 그 기능을 강조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런 시큐리티 관점에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VPN이라는 용어가 현재 인터넷 상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내가 임대 서비스를 따로 하지 않고 현재 인터넷 위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프로토콜이나 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그다음 7 여러분 VPN이라고 찾아보면 관련된 소프트웨어 레이어마다 다 나와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VPN을 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공유기. 여러분들이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꾸며져 있고 여기는 이제 IP 어드레스가 10.0. 얼마나 이런 주소죠. 여기 사용되고 여기는 이제 공인 IP 주소가 사용되는 퍼블릭 인터넷.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어떤 기사라고 한다 그러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이 사연을 연결한다 그러면 공유기 두 개가 연결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집안 대 집안을 내가 프라이빗 네트워크 꾸미고 싶다. 지사 이렇게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VPN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인터넷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꾸미고 싶을 때 이런 VPN 기술을 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IP 얘기를 했습니다. IP. 그래서 IP를 뭔가 안전하게 만들려면 IPsek이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IPsek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켓